저는 73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지난 22년간 한 가지만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바로 치매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주 5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제 정신은 또렷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나 간단해서 화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멈추세요. 5년 전 가족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때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이제 거울을 보세요. 보이십니까? 예전에는 없던 눈빛에 약간의 혼란스러우며 누군가 질문을 할 때 0.5초 정도 늦게 반응하는 것이요.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웃어넘기는 그 순간이요.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뇌의 노폐물 배출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박 여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8세였고 강남에 살면서 일주일에 2번 손주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할머니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손주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아니라 20분 동안이요. 3주 후 딸이 어머니를 제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거의 매일 듣는 말을 하셨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치매의 진짜 공포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자식들이 밥을 떠먹여주는 것, 자식들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1시간에 같은 질문을 40번 하는 것, 정신은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력하게 지켜보는 동안 몸의 통제력을 잃는 것, 다른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자녀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10년, 15년, 때로는 20년 전에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걸 보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뇌는 매일 밤 노폐물을 제거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독성 단백질이 뇌세포 사이 공간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당신이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수년간의 뇌 기능을 잃은 것이고 그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20년간 한 가지 특정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90세까지 정신이 또렷한데 다른 사람은 70세에 자신을 잃어버리는가? 답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첫 30분 동안 하는 특정 순서의 활동입니다. 당신의 뇌에는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노폐물 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독소를 씻어내는 배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깨어날 때 그냥 꺼지는 게 아닙니다.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첫 30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그것이 부드럽게 전환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느냐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뇌의 청소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합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신경과학적으로는 독이 되는 조언을 따르면서요. 그리고 의료계는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아침 습관을 권장합니다. 저는 우연히 올바른 순서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부산에서 온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1세였죠. 그분의 기억력 검사 점수는 6개월마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약물 치료, 인지 치료, 식단 변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제주도에 있는 아들 집에서 2달을 보내고 추적 검사를 위해 돌아왔을 때 점수가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안정된 게 아니라 향상된 것입니다. 20년간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아들 집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매일 아침 햇빛이 새벽에 자신을 깨웠다고 말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일출을 보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손주가 탁자에 놓고 간 특정한 종류의 퍼즐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루틴, 매일 아침 3일 동안.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순서였습니다. 타이밍, 작업의 순서였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다음 18개월 동안 8~9명의 환자들에게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의 기억력 점수를 추적했습니다. 뇌 염증 지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3명의 동료가 제가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정확한 10분 루틴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모든 단계를, 정확한 타이밍을, 특정한 종류의 빛을, 정확한 인지 운동을, 그리고 당신 뇌의 노폐물 배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수분 섭취 방법을. 저는 73이고 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20년 넘게 치매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이 수백 명의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루틴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멈추세요. 거울을 보러 가세요.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세요. 오늘 아침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셨습니까?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셨습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 당신 뇌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400명이 치매 진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 중 85%는 수년간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냥 스트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피곤한 것뿐이라고. 그냥 나이 드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앉아서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며 가족들을 위해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유전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불운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매일 밤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아무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뇌에는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배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찰한 모든 치매 환자들에게서 이 시스템이 막혀 있었습니다. 뇌세포가 노폐물에 잠겨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일어나는 매일 아침마다 상태는 더 악화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눈을 뜬 후 첫 30분이 황금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에 뇌를 구할 수도 있고 쇠퇴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해결책이 얼마나 간단한지였습니다. 3년 전 박 씨라는 70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분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상당한 퇴화가 나타났습니다. 표준 약물을 처방하려던 중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10분짜리 아침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순서로 3가지 특정 행동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기억력 점수가 제가 20년 진료 경력에서 본 적 없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초구 지역사회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딸분은 어머니가 손주들을 다시 알아보게 되자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림프계가 밤새 뇌를 청소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이 시스템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3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올바른 종류의 빛을 뇌에 받으면 청소 시스템이 더 오래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아무 빛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 화면도 아닙니다. 방 안의 전등도 아닙니다. 자연광입니다. 흐린 날씨라도 괜찮습니다. 겨울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 자연광의 특정 파장이 식욕차상액을 자극합니다. 이 작은 세포 집단이 뇌 청소 일정 전체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커피를 먼저 마십니다. 휴대폰을 먼저 확인합니다. 실내 밝은 조명을 먼저 켭니다. 이 행동들 하나하나가 글림프계를 문처럼 닫아버립니다. 독성 단백질을 뇌 안에 또다시 24시간 동안 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5년 동안 반복하면 저 같은 신경과 의사 앞에 앉아서 어제 일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빛에 노출된 후 정확히 10분 뒤에 일어납니다. 특정한 종류의 정신 운동으로 해마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낱말 퍼즐이 아닙니다. 수도쿠도 아닙니다. 그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측 자극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에게 양쪽 뇌 방구가 소통하도록 만드는 간단한 패턴 운동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소통이 사용하지 않아 죽어가기 시작한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제 임상 관찰에서 이 운동을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한 환자들은 공간 기억력과 단어 회상력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분 섭취인데 시간이 모든 것입니다. 일어난 후 정확히 20분 뒤입니다. 그 전이 아닙니다. 실온에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뇌가 가장 취약한 중요한 아침 전환 기간 동안 뇌 척수액 압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두 번째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를 보호할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정신 자극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낱말 퍼즐은 잊으십시오. 스도쿠도 잊으십시오. 그것들은 오락이지 약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뇌가 아침에 제가 신경가소성 창이라고 부르는 시간 동안 매우 특정한 종류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은 일어난 후 약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열리고 약 20분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반응합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일어났을 때 뇌기억 중추인 햄의 신선한 뇌척수액이 넘쳐납니다. 이 액체는 밤새 뇌를 청소하면서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해마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 깨끗하게 청소된 신경 경로는 그냥 거기 있을 뿐 휴면 상태로 있습니다. 강화되고 생존하려면 자극이 필요합니다. 강남에서 오신 7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40년 전 일은 완벽하게 기억하는데 어제 일은 완전히 안갯 속이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 해마의 초기 단계 위축이 보였습니다. 아직 심하지는 않았지만 진행 중이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바로 이 기술을 그분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6주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전날의 세부 사항을 아무 어려움 없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딸분이 어머니를 되찾은 것 같다며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기술은 이렇습니다. 아침 빛 노출 직후 아직 창문 근처나 밖에 있는 동안 제가 순차적 기억 활성화라고 부르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작위 정신 게임과는 매우 다릅니다. 전날을 역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기억나는 마지막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어떤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까? 마음속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다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기 직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습니까? 누구와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전날 하루 전체를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역순 재구성은 뇌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해마가 능동적으로 기억을 불러오도록 만듭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능동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정보를 역순으로 회상할 때 일반적인 순방향 사고와는 다른 신경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본질적으로 기억 중추에 완전한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핵심은 세부 사항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것을 기억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하세요. 어제 아드님이 입었던 셔츠는 무슨 색이었나요? 저녁 식사 접시에 담긴 채소는 어떻게 생겼나요? 밖에 나갔을 때 기온은 몇 도였나요? 이런 작은 세부사항들이 신경에는 금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회상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기억은 그 경로를 강화하고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축적에 더 저항력을 갖게 만듭니다. 이 운동은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어떤 날 아침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이며 실제로 유용한 정보입니다. 어제 일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뇌가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정신운동과 관련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밤에 잠들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타이밍입니다. 밤에는 뇌가 청소를 위해 기능을 멈춥니다. 밤은 자극이 아니라 휴식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신경가소성창은 뇌가 도전을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밤이 아니라 그때 뇌에 영양을 공급하세요. 5분간의 역순 회상 운동 후 즉시 세 번째 요소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과학은 정말로 흥미로워집니다. 수분을 섭취해야 하지만 찬물로는 안 됩니다. 뜨거운 차도 안 됩니다. 매우 특정한 온도에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온도가 누구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뇌는 약 73%가 물입니다. 이 비율이 2%만 떨어져도 인지 기능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뜨거운 음료는 천을 너무 빨리 올립니다. 둘 다 최적의 뇌척수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세 번째 중요한 구성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물 한 잔에 관한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의 타이밍과 온도는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거나 하루 종일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에는 림프계라고 불리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을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독성 단백질,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은 치매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플라크와 엉킴을 만드는 바로 그 단백질입니다. 매일 밤 뇌는 이러한 위험한 노폐물을 축적합니다. 매일 아침 뇌는 이것들을 배출하기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청소 시스템이 깨어난 후 매우 특정한 시간대에만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 시간을 놓치면 그 독성 단백질이 하루 종일 뇌에 남아 시간마다 뉴런을 손상시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계속 잊어버려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30분씩 차를 찾아 헤매곤 했습니다. 딸은 초기 치매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출근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아침에는 절대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깨어난 후 때로는 2-3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매일 뇌를 독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잠을 잘 때 호흡과 땀으로 약 반 리터의 물을 잃습니다. 탈수 상태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림프계는 적절한 체액, 압력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물탱크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물을 내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독성 단백질들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며 뇌세포 사이에 끼어서 염증과 손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물은 섭씨 20도에서 30도 사이에 미지근한 온도여야 합니다. 차갑지 않게. 얼음물은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운 물도 절대 안 됩니다. 미지근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찬물은 즉시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소화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흡수율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얼음물은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뇌의 청소 시스템에 얼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뜨거운 물은 나쁘지는 않지만 여전히 천을 조절하기 위해 몸이 일을 해야 하므로 청소 과정에서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미지근한 물은 15분에서 20분 이내에 시스템에 흡수됩니다. 혈류로 빠르게 들어가고 적절한 혈액량을 회복시키며 림프계가 뇌 조직을 통해 뇌척수액을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게 합니다. 이 체액 압력이 그 독성 단백질들을 물리적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최소 300ml가 필요합니다. 표준컵으로 약 한 컵 반입니다. 조금씩 홀짝이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고 적절한 양입니다. 타이밍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눈을 뜬 후 10분 이내입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가 아닙니다. 양치질한 후가 아닙니다. 화장실에 간 후가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매일 밤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이나 병을 놓아두세요. 깨어나는 순간, 심지어 일어나기 전에 마시세요. 이것이 뇌의 황금 시간입니다. 림프계는 깨어난 후 첫 30분 동안 가장 활발합니다. 지연하는 매 순간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박 여사님은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깨어난 후 10분 이내에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매일 마셨습니다. 단 6주 만에 기억력 불편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차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잔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적절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매일 해야 합니다.
뇌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독성 단백질들은 매일 밤 축적됩니다. 매일 아침 씻어내지 않으면 해마다 쌓여서 결국 실제 치매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손상이 생깁니다. 내일 아침, 오늘 밤 잠자리 옆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놓으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이 아닙니다.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300ml입니다. 자기 전에 거기 놓아두세요. 내일 눈을 뜨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완전히 마시세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분을 공급하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10년 후 선명한 기억력과 혼란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완전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신자극 프로토콜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잘못하면 실제로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서울 제 병원의 낱말 퍼즐책, 스토크 잡지, 휴대전화에 두뇌 훈련 앱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가족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최 박사님, 우리 어머니는 매일 아침 낱말 퍼즐을 3개씩 푸세요.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들을 앉혀놓고 충격적인 진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퍼즐들이 어머니의 상태를 더 빨리 진행시키고 있다고요. 치매 환자의 정신 자극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뇌에는 2가지 유형의 신경 경로가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들은 고속도로처럼 매끄럽고 자동적이 됩니다. 그리고 휴면 경로가 있습니다. 뇌가 수년 전에 다니기를 멈춘 길들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낱말 퍼즐 패턴을 풀 때, 같은 스타일의 스토크를 할 때, 같은 고속도로를 반복해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휴면 경로들이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74명의 치매 환자를 연구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전통적인 두뇌 퍼즐을 매일 아침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제가 새로움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했습니다. 6개월 후 전통적인 퍼즐 그룹은 계속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새로움 순서 그룹은 제 전체 경력에서 본 적 없는 정도로 기억 회상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움 순서란 무엇입니까? 빛 노출 직후 낯선 패턴으로 의도적으로 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활동 자체보다 시간과 순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20분에서 30분 사이 빛 노출을 받은 후에 이전에 해본 적이 없거나 수년 동안 하지 않은 인지 과제를 해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주로 쓰지 않는 손으로 이름을 씁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반대쪽 손으로 이를 닦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채소를 알파벳 역순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침실을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 7일 전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절대적인 새로움입니다. 뇌가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약간 좌절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 혼란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체 목적입니다. 뇌가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휴면 신경 경로를 깨워야 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며 치매 진행을 늦추는 유일하게 입증된 방법입니다. 저에게 강남구에서 온 68세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낱말 퍼즐을 풀었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순서 프로토콜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낯선 과제를 했습니다. 2달 안에 손자 이름뿐만 아니라 7명의 손주 모두의 이름과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찾으면 매일 아침 반복합니다. 환자가 제게 말합니다. 초해 박사님, 저는 이제 매일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설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든 것뿐이라고요. 같은 과제를 사흘 하면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뇌가 적응합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과제를 바꿔야 합니다. 냉장고에 간단한 목록을 보관하세요. 20가지 다른 특이한 과제를 적으세요. 할 때마다 지우세요. 같은 달 안에 과제를 반복하지 마세요. 이 강제된 다양성이 휴면, 경로를 계속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빛 노출 직후에 일어나야 합니다.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여전히 고속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글림파틱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이 제거와 결합된 새로운 자극이 신경 재생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정신 운동을 하면 황금 시간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창문이 닫힙니다. 뇌는 다른 작동 모드로 전환되고 같은 활동이 같은 신경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뇌가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낼지 아니면 그 독이 기억력이 영원히 사라질 때까지 날마다 축적될지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분 공급 활성화 창이라고 부릅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빛 노출과 정신 운동을 완료한 후 15분 이내에 정확히 500ml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차가 아닙니다. 주스가 아닙니다. 실온의 순수한 물입니다. 그리고 제 병원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30분 동안 천천히 홀짝거릴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그러하듯이요. 3분에서 5분 안에 전체 양을 마셔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방광이 걱정되시는 거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까봐 걱정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신경과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밤새 일하면서 기억력을 파괴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엉킴을 포함한 모든 쓰레기 단백질들을 쓸어내는 뇌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제 연구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청소 주기를 완료하려면 깨어난 직후 대량의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 햇빛과 정신 자극 후 500ml의 물을 빠르게 마시면 뇌척 수액을 통해 압력파가 생성됩니다. 이 파동은 뇌를 고압 세척하는 것처럼 작용하여 밤새 축적된 남은 독소들을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이 수분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천천히 조금씩 마시면 이 기회의 창은 닫힙니다. 그 독소들은 뇌 조직에 다시 가라앉고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명의 치매 환자들의 뇌 스캔을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빠른 수분 공급 방법을 유지한 환자들은 아침 내내 같은 양의 물을 천천히 마신 환자들에 비해 대사 노폐물 제거율이 40% 좋았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자녀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원리를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강남에서 오신 74세 박 여사님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딸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계속 잃어버리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뇌 스캔은 중간 정도의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아침 루틴을 적용했고 수분 공급 시간에 대해 매우 엄격했습니다. 첫 주 동안 박 여사님은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을 빠르게 마시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산책 중 방광 조절이 걱정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집했고 그녀의 딸이 이 방법을 시행하도록 도왔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그녀의 인지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회상 점수가 32%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 후 추정 뇌 스캔은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감소한 아밀로이드 침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신경과 의사는 영상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오늘날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아킬로미터를 걷고 자신의 약물 복용 일정을 관리하며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뇌를 구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매일 아침 5분 동안 물을 빨리 마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수분 공급 방법을 사용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3가지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최대 순환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실제로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물은 실온이어야 하며 약 20도에서 25도 섭씨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레몬이나 다른 재료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건강 인플루언서들이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라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첨가물이든 삼투압을 변화시키고 글림프계에 대한 고압 세척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이 중요한 15분 동안에는 순수한 물만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침 식사 후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먼저 먹고 나서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뇌의 재앙입니다.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신체 체액 역학이 완전히 바뀝니다. 수분 공급 활성화, 창은 공복 상태에서만 빛 노출과 정신 자극 후 어떤 음식도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만 존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치매로부터 뇌를 보호할 하루 중 가장 강력한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나중에 만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글림프계는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전고가 되면 그 청소 능력은 70% 감소합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세 번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요점을 놓칩니다. 이것은 인지운동 부분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십자말풀이와 수도쿠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왜 자신들의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활동들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뇌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특정 유형의 정신 자극은 깨어난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일어나야 합니다. 더 늦어서도 안 되고 더 일러서도 안 됩니다. 이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면 중에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뇌의 노폐물 제거 네트워크인 글림프계가 이 시간대에 아직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중한 15분 동안 뇌를 올바르게 자극하면 청소 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독성 단백질들이 굳어지고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종이와 함께 앉아서 어제 한 모든 일을 역순으로 손으로 적으세요. 잠자리에 든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루 전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세요.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나요? 오후에 누구와 이야기했나요? 무엇을 입었나요? 어디를 걸었나요?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역시간 순서로 적으세요. 왜 이것이 십자 말풀이는 되지 않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 운동은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순서를 정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 말풀이는 패턴 인식만 사용합니다. 수동적입니다. 이 역순 회상 운동은 능동적 검색이고 능동적 검색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90대까지 예리한 기억력을 유지한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이 기술을 배웠고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테스트했을 때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강남에 있는 제 사무실에 오신 74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서 있다가 왜 거기로 걸어갔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딸은 겁에 질려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역순 회상 운동을 가르쳤고 예외 없이 매일 아침마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는 제 진료실로 다시 걸어 들어왔고 메모 없이 지난주에 했던 모든 일을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날짜별로, 식사별로,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프로그램을 기억했습니다.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뇌 촬영 검사는 해마의 활동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축적되고 있던 노폐물 단백질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합니다. 타이핑하지 마세요. 소리내어 말하지 마세요. 종이에 펜으로 쓰세요. 송글씨를 쓰는 신체적 행위는 기억 형성 영역과 직접 연결되는 운동 피질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손으로 쓸 때 타이핑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더 강한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너무 단순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확립된 신경과학입니다. 처음에 많이 기억나지 않으면 단 5분으로 시작하세요. 그것은 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약합니다. 근육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날에는 어제 일을 서너 가지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3가지를 쓰세요. 다음 날에는 5가지를 쓰도록 노력하세요. 첫 주가 끝날 때쯤이면 반 페이지를 채워야 합니다. 첫 달이 끝날 무렵 제 병원 환자들은 상세한 기억을 가득 담은 페이지를 쓰고 있었고 가족들은 집에서 차이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이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복잡하고 비싸야 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뇌는 비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뇌는 올바른 자극에 반응합니다. 이 역순 회상 운동은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데 가장 수용적일 때인 일주기 리듬에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그 자극을 제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것을 하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종이와 펜을 침대 옆 탁자에 놓으세요. 내일 아침 햇빛을 받은 후에 앉아서 어제를 역순으로 쓰세요. 15분.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뇌를 보호하세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이 루틴을 다듬어 왔으며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이 순서를 따르셔야 합니다.
신경학적 이점을 위해서는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눈을 뜬 지 5분 이내에 창가로 가거나 밖으로 나가세요. 눈에 직접 자연광이 닿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유리창을 통하지 않고요. 창문을 여세요. 발코니로 나가세요. 강남이나 부산이나 어디든 아파트에 사시면 그냥 창문을 활짝 열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빛 노출이 10분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한 글림프계를 제어하는 뇌의 주시계인 식욕차상핵을 활성화합니다. 이 아침빛 신호가 없으면 여러분의 뇌는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10분. 필요하면 타이머를 맞추세요. 두 번째 단계. 빛 노출 직후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데 아침의 찬물은 수면 중에 축적된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 최대 순환이 필요한 바로 그때 뇌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500ml는 대략 일반 컵 2잔입니다. 3, 4분에 걸쳐 꾸준히 마시세요. 우리 측정에 따르면 이 수분 섭취 방법은 뇌 척수액 생성을 37%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 이제 인지 활성화 운동을 하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100부터 거꾸로 세면서 매번 7씩 빼세요. 100, 93, 86, 79 이런 식으로요. 소리내어 하세요.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세요.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정확히 5분 동안 하세요. 빼기를 하면서 거꾸로 세는 것은 전전두피질과 해마를 동시에 활성화하여 새로운 수상돌기 연결을 만듭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언어 요소는 운동피질 활성화를 추가합니다. 이 3중 활성화 패턴이 신경경로 휴면 상태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총 1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년간의 인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18분입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환자들이 끊임없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단계를 완료하기 전에 아침에 격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모두가 아침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글림프계가 활성화되기 전에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면 노폐물 제거를 위해 최대 순환이 필요한 바로 그때 혈류가 뇌에서 멀어집니다. 나중에 운동하세요. 최소한 오전 10시 이후에요. 물을 마시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이뇨제이자 혈관, 수축제입니다. 깨어난 첫 시간에 뇌가 필요로 하는 것과 반대 작용을 합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세 단계를 모두 완료한 후에 기다리세요. 흐린 날에도 빛 노출을 건너뛰지 마세요. 흐린 아침 빛조차도 실내 조명보다 15배 더 강하고 뇌가 필요로 하는 파장을 제공합니다. 서초구에 있는 제 병원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입니다. 처음 제게 왔을 때 그는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을 먹었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딸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루틴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따랐습니다. 8주 후 그의 회상 테스트 점수는 62%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다시 자신의 약물 일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딸이 1년 전에 맡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3개월마다 저를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그 루틴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을 일관성 있게 올바르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루는 매일 아침마다 뇌의 단백질이 축적되고 신경 경로가 손상되는 하루가 더해집니다. 지금 당장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입력하세요.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정확히 그 문장을 작성하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건강하고 독립적인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즉시 공유하세요. 부모님, 이모와 삼촌, 형제자매들에게 말입니다. 이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누군가의 인지 능력의 미래는 오늘 이것을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구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몇 시에 아침 햇빛 루틴을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인지 운동을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뇌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기억력을 보호해야 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